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고 싶었던 분을 모셨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네요. 그렇죠. 한 3월 15일 이제 공천 건이 취소가 된 다음에 아, 그때 너무 가슴이 예,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예. 안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 오마이 출신 네. 장윤선 기자, 아, 장윤선 기자. 취재 편의점에 한번 나갔고 네.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뭐 본격적으로 나가죠. 본격적으로 나간다.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은 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간명합니다. 예. 간명하게 메시지를 내셨어요. 예. 최고위원 왜 돼야 되는지, 뭘 할지. 저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뭘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게 들려요.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 끝장내려는 거거든요. 네. 조국 장관, 조국 대표는 개헌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헌 얘기를 했죠. 개헌으로 임기 단축이에요. 네. 그 이미 제가 2년 전에 전국 강연 다니면서 썼던 구호입니다. 2022년에 이재명 당대표 됐을 때 네. 이재명 대표한테 제가 PPT 만들었고 보고한 거예요. 탄핵 말고 개헌으로도 가능하다. 아. 그 전까지 사람들이 몰랐는데 제가 그 정치학 논문 몇 개를 찾았어요. 네.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같은 경우는 부칙 조항의 이 헌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헌법이 시행되는 날서부터 7공화국의 시작입니다. 네. 그건 뭐라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 헌법이 개정된 헌법이 시행되는 날 7공화국의 시작이면 6공화국은 끝나죠. 그럼 네. 윤석열 임기를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럼 그걸 갖고 이제 헌법학자들 잘 일부 해석이 네네. 분분한 분들이 임기를 단축할 수는 없다. 근데 헌법 어디에도 그런 명문 조항이 없어요. 그냥 시작한다. 언제부터 네. 적용한다. 언제부터 시행한다만 있어요. 네. 그럼 시행하면 7공화국이 시작이 되는데 6공화국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6공화국이 자동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윤석열 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거를 이제 헌법학자니까 조국 대표가 알고 네.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미 그 제가 2년 전서부터 네. 교육연수원장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개헌으로 임기 단축 윤석열을 끝장내자 이게 제 구호였었어요. 그렇군요. 아주 쉬운 심플한 방법이에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조국 당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개헌으로 임기 단축할 수도 있지만 네. 이걸 찬성은 안 해요. 왜냐하면 개헌은 주도권이 대통령한테 가요. 아. 그럼 물론 무척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는 것 같아. 쫓겨나면서. 이래저래 예. 역사적. 역사적. 그리고 본인이 들리는 정가의 소문에 따르면 네. 역사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 거예요. 딱 그 말대로 될 수 예, 있겠네요. 그리고 네. 개헌을 하고 싶다는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소문이니까 그 틀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개헌은 주도권을 대통령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주도권을 주고 우리가 끌려가는 임기 단축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걸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고 절차상의 문제, 개헌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탄핵은 징계예요. 그렇죠. 탄핵은 징계예요. 근데 국민들은 정권을 끝장내라라고 하는 것은 징계적 종식을 원하고 있어요. 너 잘못했으니. 잘못했으니 쫓아내는 거죠, 국민. 그러면 예. 전학은 네. 다른 학교로 갈 수 있지만 예. 퇴학은 징계를 받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단순 전학하고 틀립니다. 전학이 다릅니다. 아닌 퇴장을 하라. 퇴학을 시켜라. 퇴학도 다른 학교로 갈 수 예, 있어요. 예. 아니, 인간으로는 살 수 있죠. 네. 그러나 퇴학을 시켜라예요. 아하. 징계를 내리고 쫓아내라. 징계를 내리라는 겁니다. 예. 국민들은. 그렇네요. 이렇게 2년 동안 나라를 어지럽혔으면 그 대통령 헌법 조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언하잖아요. 네. 그 선언한 거 하나도 안 지켰잖아요. 국민의 생명을 국토를 보존하고 뭐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고 뭐 이런 그런 등등 생명을 보호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159명 이태원 참사 당한 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최해병 어떻게 할 겁니까? 아하. 그래서 국민들은 징계하라. 징계하라. 그리고 징계적 절차로 임기를 끝내라. 끌어내라.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당에서 잘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네. 혹시 당이 다른 고위 업무 때문에 바쁘면은 내가 그 업무를 대신하겠다. 최고위원 중에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네.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그 업무와 소임을 받아서 활동하는 최고위원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전담 마크맨처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 집요하게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게 정치인의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정치가로서의 소임이 뭐냐. 여러 개를 잘할 수도 있고 뭐 각 상임위에서 잘할 수도 있지만은 네. 지금 시대 정신이 뭔가. 이 시대 정신은 고통스럽게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행을 안겨주고 있는 대통령을 끝내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부응하는 정당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들에게 정권을 주는 게 이 투표고 선거 절차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총선 민심도 예. 민심 뭐 192석에 좀 그쳐서 200석이 안 된 게 더 아쉽긴 하지만 네. 이렇게 의석을 범야권에 몰아준 거 시대 정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은 저 정도면 탄핵이 된 거예요. 총선은. 예. 총선 근데 결과는. 총선 민의 이후에 네. 조금 바뀌는 척하더니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느낌은 뭐냐면 본회의장 모습 보셨죠? 마치 뭐 108 결사대, 뭐 김종대 교수는 108 번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108, 그러니까 108명의 결사대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거부권 있으니까 믿고 좀 해봐라 뭐 이런 식의 8석 더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하고 윤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저는 과거 읽었던 그 정치인의 네. 소명으로서 이제 막스 베버의 정치 뭐 소명의식인가 뭐 이런 게 이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막스 베버의 전설적인 책인데 거기에서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잡힌 현실 감각이 이 세 개를 딱 찍습니다. 정치인은 끝없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굴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결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결사한다 그러면서 맨날 결사 반대하고 플래카드 동네 가면 붙잖아요. 죽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 국민들 다 거짓말인지 다 알아. 그러지 말고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질 수가 없다면 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아하. 그냥 정권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정권 내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가 총선에서 졌잖아요. 예. 그 총선은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았으면 그 준엄한 심판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끝없는 고민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우리가 행정부 권력은 갖고 있지만 국회에서 어느 한 의원들이 또 한 그들의 흐름이 우리는 행정부 권력을 받고 대통령 선거는 이겼지만 그때도 24만 7천 표 0.73%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우리가 172명, 192명. 네. 범야권. 예, 다 그리고 합쳐서. 우리가 개헌과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간신히 그 문턱만 넘어갔는데 네. 사실 국민들이 내용적으로 우리에게 탄핵이라고 하는 그 천벌을 내린 거다. 그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탄핵이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탄핵을 받았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아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고 국회 모든 권한을 여러분들이 그 21대도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 상임위 네. 민주당이 다 상임위원장 가져가세요. 우린 거기서 정말 의뢰의 자세로 두들겨 맞으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정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정치는요. 언더독에게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 의석은 적지만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매를 들고 쫓아내고 싶잖아요. 저긴 뭐 하는 짓입니까? 정치는 정치 중에 예. 제일 무서운 게 지지표보다 무서운 게 있다 그래요. 지지표보다 무서운 게 동정표입니다.
동정표. 동정표라고 하는 건 예. 뭐냐면 사실 공감 의식이든 공감. 아,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 공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가 있는데 예. 아이가 물가를 이렇게 교갖고 빠질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모든 그 사람의 성정과 무관하게 달겨들어서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네. 거기를 뛰어드는 그 심정, 이게 공감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이게 그 예. 동병상련의 감이거든요. 동정심. 그게 인간의 본질적이고 가장 순수한 감정이에요. 그렇네요. 그걸 그런데 이길 수가 없죠. 그걸 이길 수가 없는 예.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게 공감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게 참 안 됐다. 언더독에 대한 박수. 예. 무너지고 무너져도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저 불굴의 의지. 그거에 박수를 보낼 때 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렇게 그 국힘이 딱 무릎을 꿇고 예. 선거 때 무릎을 꿇고 큰절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만약 그런 식으로 나가면 예. 민주당이 어떻게 보이냐면 상임위원장 차지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은 갑질하는 거로 보여요. 그게 다행히 국힘은 그런 정도의 공감 능력과 그런 예. 정도의 인식이 없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긴 하지만 항상 예. 고민은 정치는 그래도 우리 이거 보는 사람들이 국힘 미워 죽겠지만 네. 부정할 수 없잖아요. 미워 죽겠다고 했고 108명 배치를 떼고 선거를 다시 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보내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같이 가는데 그들이 정신 차려고 좀 잘하면 우리도 좀 잘하면서 경쟁을 하면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사회가 발전하고 면도 있겠죠. 둘이 네. 긍정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순기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게 무슨 조폭도 아니고 몸이 무슨 결사됩니까? 예? 근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본회의장 저도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거기 막 둘러싸고 김병조 의원 둘러쌌을 때도 있었고 우원식 의장 앞에 와서 둘러쌀 때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서 와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되다니 22대 국회에서 결사항전 내 목을 걸고 예. 지키겠다. 선악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이럴 때 누구를 떠올리냐면 무모할 정도의 그 용맹이 아니죠. 그 무모할 정도의 만용으로 넘쳐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사무라이예요, 일본. 일본 사무라이 보면 막 박수를 보내고 안타까운 것보다 왜 맞아요. 저렇게까지 예, 하지? 예, 그런 느낌이 있었죠. 영화 같은. 저는 국힘을 뭐 토착 외구당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진 않지만 그들이 결사항전이라고 하는 모습에서 예. 왜 일본 사무라이 모습이 자꾸 떠오르죠? 뿌리가 일본인가? 아니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잖아요. 예.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모습에서 그런 느낌이 든다. 무언가 대의에 대한 헌신, 대의에 대한 책임감 네. 이런 게 안 보이고 그냥 이게 그 동네 가서도 보면 아무 이유 없이 아무나 자꾸 막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뭐를 위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싸우지? 그냥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끔씩 보면 술 먹고 네. 아무한테나 시비를 걸고 나 죽을 때까지 안 나갈 거야. 뭐 나가자 그러면 그러시는, 술 먹고 네. 친구들끼리 행패 야 이제 그만 부리시는 집에 가자 분도 그러면 안 갈 거야. 나 끝까지 사수할 거야. 거길 왜 사수해 술집을.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참 이게 안타깝죠. 안타까운 모습이고. 천박해 보여요. 네. 결기, 여당, 정의로움, 네. 역사적 인식, 사명감, 소명의식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집권 여당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비극일 수도 있고. 국민들은 결정을 했어요. 네. 이제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우리가 2년을 지켜봤는데 네. 저들 끌어내려야 된다. 아하. 그래서 이번엔 민주당 전당대회에 누군가는 이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라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제가 받았고 네. 그 소명의식 그대로 간단하게 아. 간단 명료하게 출마 선언한 거예요. 기자가 묻더라고 왜 이렇게 간단하냐. 네. 출마 선언문은 다 길고 명문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쓰지도 않고 유권자는 읽지도 않습니다. 낭비죠.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입니다. 네. 그래서 딱 읽게끔 쓰게끔 탄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윤석열 정권 끝장내겠다. 당원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그게 딱 그 문장만 코멘트 딱 써서 기사에 딱 들어가면 예. 딱 맞게.
분량으로. 그러면 기자들도 얼마나 편해요. 맞아요. 예. 여러 명을 다 이제 또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멘트를 코토를 뭘 뽑을까? 그냥 다 뽑으면 돼요, 제 거는. 맞춤형으로 예. 간명하게 왜 출마했는지. 그러면. 예. 그래요. 지금 이제 탄핵의 여론이 점점 커지고 이 불길이 세지는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해서 그 소명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당 얘기 나왔으니까 여당 얘기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을 보면 와 이렇게까지 뭐 진흙탕 싸움이 될 줄이야. 뭐 일각에서는 이게 막장이 이런 막장도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 예. 김건희 여사 문자까지 등장했습니다. 맨 처음에 배신의 정치 얘기를 하더니 김건희 여사 문자가 나오더니 왜 익십했냐, 잃고 씹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아 이거 당무 개입이다. 어떻게 나는 공적으로 얘기를 소통을 하고 있었다 사과라고 했다 또 이렇게 나오고 예. 친윤과 이른바 이제 친한 사이에 갈등이 뭐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죠. 원인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누가 봐도 지금 대통령이 사람들이 네. 이제 탄핵 얘기해서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탄핵 얘기하면 왜 탄핵해야 되지 이래요 이제는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네. 탄핵 사유가 없는 게 아니라 망각을 하고 있다. 아, 너무 한 사건을 큰 사건으로 계속 덮다 보니까 예. 잊혀지고 있다.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날리든 바이든은 사라졌잖아요. 바이든 날리면 뭐 이건 사라졌어요. 그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렇죠. 국회 이 XX 그러니까 그걸 김은혜 당시 수석은 예. 한국 국회의원을 향해서 욕설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건 한국 국회를 하면 더 심각해지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더 큰 사건을 덮어지는 거예요. 오송 참사 예. 그거 정말 후진국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최혜병 사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꾸만 사건을 덮어질 뿐이지 탄핵 사유가 없는 거.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쳤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전당대회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난 전당대회 한번 보세요. 김기현 당대표를 만들려고 네. 난장을 부렸잖아요. 그때도 난리도 아니었죠. 난리도 아니었죠. 그 누굽니까? 네. 나경원 쳐내. 연판장 돌리고 나경원 쳐내고 또 누구도 쳐내고 네. 누구도 쳐내고 이진복 수석이 와서 안철수 당시 이제 후보에 대해서 예.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 말까지 하고 그렇게 당무에 개입했고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봐도 개입하는 게 뻔한데 개입하는 게 당연한 거로 사람들이 그런데 바뀐 거예요. 저거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가 이렇게 원문까지 공개되는 것은 예. 한동훈 아니면 김건희 여사 쪽에서 누군가는 이제 내놨을 거 아닙니까? 흘렸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메시지는 예. 한동훈 아닐 것 같고 그건 또 대통령실 쪽이 김건희 여사 쪽에서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여지죠. 보여지죠.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가요. 예. 그렇게 보여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 예. 판단의 영역이에요. 판단의 영역으로 사실 가 영역이 있는데, 아니라 판단의 영역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뭐 이건 일단 대통령실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나는 예. 문자만 보냈을 뿐인 알려줬을 뿐이다. 나는 말하지 않겠다. 나는 훔쳐온 물건을 팔았을 뿐이다. 장물합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문자가 왜 나왔습니까? 뭔가 개입하고 싶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문자가 나왔을 때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죠. 네. 한동훈 안 된다. 아하. 한동훈 안 된다 아니에요. 그 네, 함의가.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명의 인물평을 해볼게요. 네. 일단 원희룡 후보는 후보. 그 영어에서 네. 선생님 말은 잘 듣고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쨌든 선생님의 총애를 받는 걸 좀 부정적인 의미로 teacher's pet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teacher's pet. 그런 표현이. 영어 있어요. teacher's 그러니까 pet. 약간 조롱하는 거죠. 아하. 선생님의 반려견.
애완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 번역하면 그렇게 뭐 되는데 귀여워해주고 뭐. 네, 이런. 근데 아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선생님한테 붙어갖고 학생들하고는 좀 등을 쥐고 있는 반장 뭐 이런 사람들.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반장 뽑아놓으면 예, 예. 선생님한테 가서 딸랑딸랑 거리는데 학생들의 얘기는 잘 안 받아들이고 누가 뭐라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서 일르고 네네네. 그 학생들의 지탄을 받고 그렇죠. 이런 인기가 거를 없죠, 약간 학생들. 티처 스팻이라 그래요. 근데 원희룡은 네. 프레지던트 스팻 그렇게 느껴져요. 대통령의 귀여움 받지만 아니 전 영어를 쓰는 겁니다. 영어로. 막말이 아니에요. 네, 네, 네. 저는 막말했다라고 막 계속 공격을 하는데 예. 싸우고 그러다 보면 싸우라비들은 뭐 욕도 하면서도 싸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데 네. 영어 티처스 팻에서 따서 프레젠트 팻처럼 느껴진다. 대통령실에 따라서 움직이잖아. 이거는 정치를 하는 건지 대통령의 보좌관인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 예. 나경원 네. 원희룡과 한동훈과 싸우는 이 와중에서 예.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 색깔이 명확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설렁탕만 먹어도 되고 네. 그 회덮밥만 먹어도 되는데 반찬이 이렇게 좀 나와요. 반찬 안 먹어도 그만이거든. 있으라 마나야. 그거를 일본 말로는 찌끼다시라 그러죠. 영어도 나오고 일본어도 나오고. 아니 저는 있는 표현 막말 아닙니다. 예. 있는 표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프레젠트 팻, 네. 찌끼다시. 그냥 논외로 하고. 예. 자, 저 두고. 자. 메인이 있겠네요. 메인. 한동훈 후보는요. 네. 한동훈 후보가 간단하게 한동훈 후보가 되면 탄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는 지난 총선에서 등을 돌렸어요. 그때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그 말씀. 마리 앙뚜아네트도 얘기하면서 네. 사과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 함의에는 어디까지 가 있냐면 네. 실제로 검찰 네. 수사까지도 느낄 정도로 국민의 눈높이라 그랬어요. 단순 사과였을까요? 그 김건희 문자에도 보면 뭐 사과하면 그 다음에 더 커지고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검찰 수사까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갖고 있으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실과 갈라섰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뭐 예. 많이 나왔습니다. 소문은. 근데 지금 최상병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출마 선언하면서. 물론 그게 뭐 대법원장 추천해서 그 풀을 꾸려가지고 거기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3자.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특검이 들어가면요. 네. 특검의 핵심적 사유는 뭐냐면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으므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를 한다. 그 제3의 기관은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든 야당 대표가 추천을 하든 여당 대표가 추천을 하든 이 네. 특검은 본인의 역사적 사명이 또 있어요. 특검이. 예를 들어서요. 네. 박근혜 특검 박영수 그분 그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 아니잖아요. 국민의당에서 추천했잖아요. 예. 그런데 소명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고 본인이 완전 예. 보수적인 색채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치는데 앞장서고 수사를 한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검의 운명입니다. 특검의 사명이에요. 성과를 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수사를 제대로 해야죠.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MB 때 있었던 대법원장 추천 그 사례 예. 실패했던 그 특검을 생각을 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예. 그래도 받을 수 있을 때 좀 받고 해야 된다 특검을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당 대표가 되면 네. 대법원장 추천으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겠죠. 네. 그럼 민주당 또 다른 제안을 하겠죠. 절충이 나오겠죠. 특검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한동훈이 되면 특검으로 갈 것이다.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본인이 최상병 특검 받자고 얘기했으니까. 했잖아요. 그럼 최상병 특검은 뭐냐면요. 예. 뭘 찾을까요?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 플러스 뭐 전화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예, 그리고 수사라고 이첩한 것을 회수했는지. 이게 회수할 핵심 때 아니에요. 어떤 수사 일이 개입이에요. 있었는지. 예. 수사 개입할 수 없는 거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그럼 이거 명백한 법률 위반, 명백한 헌법 정신 위반이에요. 탄핵 사유가 된다.
탄핵 사유가 될 거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 이렇게 길을 쓰고 막는데 아. 자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죠. 우병우 민정수석 기억나시죠? 네. 우병우 민정수석이 광주지검에서 광주지상가를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화를 해요. 네. 당장 중지하라. 아하. 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나와라 그래요. 아. 수사에 정확하게 뭐를 압수수색할 건지 적시를 해서 제대로 갖고 해갖고 나와라. 네. 수사 요건이 압수수색 요건이 네. 불분명하다. 아. 라는 뉘앙스의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철수했다가 다시 나옵니다. 수사는 전격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통보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나가고 신속성이에요. 네. 근데 갔다가 다시 와요. 해경이 뭘 했을까요? 결국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해경이 갖고 있었던 서버에서 나온 건 하나도 없다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니 나왔던 자체가. 예. 우리도 여기 오마이 박종호 요즘 예. 발언이 좀 세. 예. 혹시 자료를 어디서 받은 게 있는지 몰라. 좋아. 압수수색에 딱 나왔는데 예. 누군가 전화 왔고 죄송합니다. 오늘 잘못 나왔습니다. 내일 나올게요. 가 그럼 야 박종호가 내일 나온댄다. 방송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난리 났어. 빨리 치울 거 치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핸드폰 초기화하고 예. 어떻게든지 보고 나중에 그럼 누군가가 또 얘기해. 예. 이거 증거 인멸로 처벌받을 수 있어. 예. 그게 아니라 증거가 뭐든지 이상하게 나오면 안 돼. 빨리 쳐. 이러고 그 다음날 나왔어요. 우병우가 이걸 갖고 1심에서 2년 6개월을 받고 네. 대법에서 1년형을 받은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 누가 수사했습니까? 특검이 했거든요. 네. 검찰이 못한 일을 특검이 해서 이거 윤석열이 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수사를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네. 그 국정농단하면서 세월호 때 이렇게 관여하고 이렇게 그 수사에 개입하고 그래갖고 민정수석이 통치행위도 아니고 민정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아요. 그럼 누구보다도 잘할 게 최해병 네. 수사에 개입한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본인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대통령이 정확하게 아는데 이거를 왜 특검을 하자고 한동훈은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되면 한동훈은 네.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윤석열과 싸우기 때문에 전략 전술론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이 시점으로 저는 한동훈이 우리 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어유, 다들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지금. 탄핵에 네. 찬성하고 네. 이 정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에 부응하고 탄핵에 가자고 하는. 네. 그러니까 그럼 한동훈 그러겠죠. 난 탄핵하자는 얘기 안 했습니다. 최해병 특검 받자는 게 네. 탄핵의 문을 쪽문을 여는 거예요. 쪽문 열어주면 그다음에 대문 여는 거예요. 그럼 뭐 동지로 그냥 봐야 됩니까? 탄핵 동지죠. 탄핵 동지. 예. 한동훈은 탄핵 동지다. 탄핵 동지다. 일단 최해병 특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예. 당 대표가 돼야 된다는데 한 표를 보냅니다. 투표권이 없는 게 아쉬워요. 이거 팍팍 밀어주시네요 한동훈. 되죠. 이 돼야 된다. 그 시대 정신을 알고 있어요. 김경률이 막 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야,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입니다. 아니 이게 전략의 원론에 나와요. 적의 적은 동지다. 탄핵 동지. 한동훈 동지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한동지. 한동지. 탄핵의 전선에 함께합시다. 야, 이거 뭐 좌우 국공합작도 아니고 완전 느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다. 그건 내가 세운 목적이 아니라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고 시대 정신이다. 국민이 세운 목표라는 거죠. 그렇네요. 한동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그러지 않았어. 국민이 보고 있어. 함께 합시다. 이 탄핵의 길을. 완전히 뭐 이 영화의 한 장면 느낌도 예. 나오고. 나는 최고위원이 되고 터이니 당신은 당 대표가 되시오. 나는 떡을 썰 터이니 너는 붓글씨를 써라.
뭔가 어디서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딱딱 맞네요. 난 최고위원 될 터이니 당신은 당대표가 돼서 손을 잡고 예. 국민들이 원하는 이 아프고 가려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긁어줍시다. 가자. 저 탄핵의 고지를 향해서. 예. 아 근데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의 이제 말씀을 들으면 국민 내부에서 난리 나겠는데요. 한동훈 되면 안 된다, 한동훈 되면 안 된다,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별로 난리도 안 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요? 108 사수대 중에 예. 마음속으로 탄핵되고 빨리 대선 치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저는 최소한 8명 이상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게 국회입니까 뭡니까? 그런 난장판 차원에서- 아니에요. 예. 근데 여당이 여당 같지가 않으니까 대통령 한 지금. 명만 없으면 다 해결될 일을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사수하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많은 여덟 석. 분들이요. 예. 한동훈 당대표의 덕을 보고 국회의원 배치단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되면 대통령 탈당을 요구할 겁니까? 아하. 아닙니다. 그러고 부인은 뭐 그런 나쁜 소문들을 내죠. 한동훈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부정하잖아요.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권좌에서 내려갈 걸 요구할 사람한테 탈당을 요구할 거냐? 아니요, 탈당이 아니라 권좌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야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대표가 되면은 와 이 국민의힘 난리 나겠는데 이게 거의 내전 상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죠. 네. 또 국힘의 의원들은 예. 이런 뭐 철저한 뭐 역사 인식이나 소명 의식이 없기 때문에 또 한동훈 대표 밑으로 딱 줄을 쓸 거예요. 그래요? 별로 소란 없습니다. 거기는 아주 일사불란한 집단이에요. 그래요? 권력의 축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한테 네. 넘어갔고 한동훈은 최혜병 탄핵에 찬성하고 최혜병 탄핵에 특검에 찬성하고. 특검의 내용인 즉슨 네. 탄핵 각이다라고 아하. 하면 또 그쪽으로 딱 줄을 서요. 아하. 예. 과연 그렇게 국힘을 될지. 너무 그렇게 네, 아주 그 골치 아픈 집단은 보지 마세요. 국힘 괜찮은 집단입니다. 간명하게. 그럼요.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를 중심으로 또 좀 똘똘 뭉치는 단결력이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조직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 또 역사 전통을 발휘할 그럼요. 것이다. 예. 자, 이게 우리 오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예. 이 또 새로운 시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예. 국힘의 그 최고위원 나오는 사람 중에 저하고 친분 있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누구라고 이름 말하면 제가 이름 말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얘기 좀 나누고 계세요? 소통을 좀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예. 척하고 호박 떨어져서 이심전심? 20년심이니까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 느낌 예. 받으시는군요. 이렇게 그분이 될 또 거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팽을 당한 분이에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그러면 제일 앞장서서 나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여야가 예. 최혜병 특검부터 이제 손을 잡고 가면서 그리고 제가 결국 최고위원 돼야 되는 탄핵으로 간다? 이유는 예. 최고위원 되면 저쪽에 얘기되는 사람이 적어도 좀 있다. 국회가 이렇게 각을 세워서 예. 여야가 싸우고 있는데 얘기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린 얘기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고 있는 130만이 동의하고 있는 저 탄핵의 목적을 위해서 네. 함께 의논할 사람이 적어도 국힘에는 나한테는 좀 있다. 이런 보따리가 좀 있으니 민주당 내에서 저쪽과 한 라인을 만들 수 있는 또 소양이 있으니 내가 최고위원 좀 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내가 최고위원 되는 이유도 또 연결이 되는 그런 사안이네요. 예. 저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네. 꾸준히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역할 분담론이에요. 역할 분담론이다. 현역 의원들이 많이 나왔죠. 8명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번에 치열해요. 예, 최고위원 지난 선거가. 2022년보다 좀 빡셉니다. 아주 좋아요. 좋으세요? 정봉주가 가는 곳은 항상 시끄러워요. 예. 컷오프는 통과하시겠죠. 의원님. 이번에 컷오프 저는요. 네. 정봉주 하면 영어 이름이 컷오프예요. 는? 그동안 그동안 늘 컷오프만 당하고 살았어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컷오프예요. 호남에 갔더니 어떤 분이 네. 아따 나 정봉주 밀어? 근데 거시기 뭐시오 이번에 또 컷오프 되는 거 아니요? 그래 내가 이번엔 안 돼요. 이번에는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왜냐하면 당원이 50%가 들어갔어요. 역사상 민주당에서 최초로 네. 예, 그런 새로운
그 컷오프 방식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다른 것도 있고 아니 저 호랑이님이 댓글로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나는 정봉조에게 빚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예. 그런 분들이 꽤- 동정심도 가진 그런 분도 분들이 있고. 꽤 많이 있었고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이제 네. 저는 그분들이 저를 최고의 만들면 저는 이제 또 그분들에게 빚이 있는 거죠. 하, 서로 마음의 빚을 갖고 연결되는 게 동지입니다. 그렇네요. 예, 저는 그렇네. 무슨 빚이 생기냐면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적어요. 135만이잖아요. 해보셨어요? 아 기자는 하면 안 되지. 네. 저 4시간 걸려서 했어요. 저. 서버 증설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핸드폰은 못 합니다. 핸드폰 했다는 분들도 계세요. 핸드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더. 핸드폰은 기다려. 2시간 기다려. 기다렸다가 딱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때르르 와. 띵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라인이.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핸드폰 전화 오는 건 괜찮아요. 기다리다가 막 하려고 하는데. 페이지가 열려. 근데 전화가 띄고 와. 끝. 하필이면. 그래서 핸드폰은 안 돼요. 아. 이 시스템의 불비입니다. 시스템의 부정확성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사실은.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국회는 5만 청원도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 서버 증설 문제가 아니라 네. 시스템 증설을 만약 제대로 했으면요. 시스템 불비된 걸 좀 했으면 그러면은 저는 300만 500만 그렇죠. 갔다고 봐요. 그 당시 딱 느낌 왔을 때 딱 가서 투표하고 네. 딱 동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느낌 오면 20초 안에 해야 돼요. 그렇죠. 들어가서 빡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됐어. 여기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이걸 증설한다고 하는데 좀 아니 늦었어요. 서버는 증설 지시를 네. 했어요. 네. 근데 시스템 자체가 그 국회의장 탓할 일은 아닙니다. 5만에 최적화된 그렇네요. 맥시멈 해봐야 50만에 최적화된 서명 총원 방식이고 네. 근데 이게 100만이 넘어갔잖아요. 어쨌든 생태계가 다른 게 만들어진 거야. 맞아요. 그 여기에 그러니까 그 산소로 호흡하던 사람에게 변화한 질소로 호흡하는 세상이 생긴 거야. 다른 세상이 열린 다른 거예요. 생태계가 네. 열린 거예요. 맞아요. 어쩔 수 다른 없어요. 생태계가. 이게 만약 제대로 됐으면 나는 네. 500만 갔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나경원 의원 뭐 개딸 얘기도 하고 강성 지지층이 가서 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존재감이 없으니까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서 네. 메인 디쉬가 되기 위해서 찍기다시의 반란이죠 그게. 어쨌든 계속 겨냥을 하고 공격을 해야지 존재감을 만든다 그런 차원이다. 그래야 이걸 국민의 뜻을 잘 받아 안아야 되는데 개딸들이 가서 안 돼요.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네. 추정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개딸들이 가서 했다라고 하면 네. 개딸 아닌 사람들이 만약에 저거 명예훼손을 걸면 걸려요.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또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주민번호하고 그 개인 넣고 하는데 핸드폰 그 인증받고 하는 건데 그걸 들여다봤어요? 개인 정보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죠? 나경원은 왜 이렇게 위험한 발언하세요? 아마 그것도 뭐 제목으로 개딸들이 했다 뭐 이렇게 뽑혀가지고 그때 회자가 그렇죠.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강성 지지층이 가서 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민심을 제대로 받아 안고 변화해야 윤석열 정권도 뭐 앞으로 이제 희망이 있을 텐데 그게 뭐 전혀 안 보이니까 그 변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없다고 봐야죠.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다 결국에는. 안 바뀌고 지난해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또 총선 고비마다 변할 것처럼 얘기는 좀 했었는데 결국에는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 당대표를 원희룡 후보를 당대표 만들면은 앞으로 괜찮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쉽지 않고 한동훈 대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얘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돼야지 바람을 살아날 가지고 수 있다고 봐요. 국힘 되고서 환골 탈퇴하고 국민들이 민심으로 심판을 했어요. 네. 했잖아요. 그 심판했다라고 하는 걸 본인들이 안 받잖아요. 심판했으면 그 다음서부터 심판을 받고 그 다음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심판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하지 않나요? 심판을 이제 부인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있죠. 사실은. 결사대. 네, 결사대 모습을. 것 같아요. 뭐를 위한 결사대예요? 결사대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또 조국혁신도 얘기하고 있고 또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 또 앞으로 검찰 개혁 어떻게 할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을 검찰에서 통보하고 있고 검찰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검사 탄핵 얘기 나오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이런 상황. 저는 그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그 검사 탄핵하니까 이제 네. 그 발끈한 거 아닙니까? 이원석 총장이 뭐 매일 나와서 기자들에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직권남용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의 예. 모습을 겨냥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니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하겠다는 거냐. 사법적으로 다 이제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뭐 이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검찰 쪽에서는. 예. 그래서 검찰 개혁이 잘못됐다. 검찰 탄핵이 검사 탄핵이 이게 뭐 정당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전 대표 수사했던 검사를 겨냥한 이런 모습 아니냐. 저는 민주당이 네. 그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검사 4명이죠? 네. 네 명을 4명 해야 탄핵을 된다고 지금 했는데 할지 말지 증거 조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네. 저는 검사 이원석 총장이 발끈한데 민주당이 여기 대응을 지금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작 중요한 게 이원석 총장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특검 얘기가 왜 나옵니까? 특검 얘기가 나온 게 검사가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원석 총장 탄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네. 그 비리 검사 있잖아요. 손준성 검사장 승진했잖아요. 그거 징계하지 않잖아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다. 예. 두 네. 번째가 이재명 대표를 거명하면서 직접 비난했어요. 이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입니다. 탄핵 대상이죠. 왜 이재명 대표? 예. 공당의 대표예요. 그렇죠. 검찰총장은 혐의나 이게 나왔을 때는 일개 검사가 개인 검사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왜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를 거명하고 비판을 합니까? 정치적 중립 위반이죠. 세 번째가 네. 국회 검사 탄핵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가능성 제기했잖아요. 직권남용이다. 국회가 검사 탄핵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수사 그 과도한 이런 직권남용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뭔지 아세요? 상권 분리 위반이에요. 행정부의 하청 아니에요. 그렇죠. 법무부의 예. 외청으로 있는 검찰청. 외청 아니에요. 외청. 예. 하청이 죄송합니다. 말 수정해서 외청. 외청 아니에요. 예. 법무부 외청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외청 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상권 분리 위반이고 국회 협박입니다. 아, 국회 협박이다. 하하. 상권 분리 위반이에요. 헌법 중심 위반 아니에요. 이래서 이원석 총장을 탄핵해야 되는 겁니다. 마하. 그 민주당은 이원석 총장이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제가 최고위원 되면 최고위원회에서 예, 예. 제안할 거예요. 이원석 총장 탄핵하자. 그렇네요. 하실 일이 많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를 직접 예? 거명해요. 음. 그리고 이 지금 검사는 네. 검찰들이 막 마지막 이재명 대표 부부를 부르고 김주영 조국 기억수다 김주영 그 의원이 그랬잖아요. 네. 인간 사냥이다. 인간 사냥이다. 예, 당 대표 대행이죠. 직무대행 인간 사냥이다. 예. 이렇게까지 탈탈 털고. 검찰 정부가 들어왔어요. 네. 많은 국민들이 아휴 검사들이 정치하면 안 돼.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검찰 이번에 하는 걸 봤더니 네.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든 보내지 않든 심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그 기소 독점주의, 네. 그다음에 뭐 수사 기소권 다 갖고 있는 거. 수사 기소권 다 갖고 있는 거 이거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시기예요. 아. 그냥 공소 뭐 기소만 하고 재판에만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 미국 잘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은 경찰이 다 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기소하고 경찰이 가서 네. 그럼 그다음에 기소한 걸 갖고 검사가 갖고 재판만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럼 되잖아요. 원래 이 검사가 사실은 예. 기소하는 역할에 충실해 온 건데 예. 일제 오늘 시대 바뀌었어요. 일제 시대 뭐 그 경찰 권력이 강했던 게 이어지면서 예. 해방 이후에도 이어지면서 경찰이 너무나 수사를 어떻게 보면 남용하는 아니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 권력이 어떻게 보면 세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제는 다시 이거 돌아가야 된다. 전두환 시대 때는 네. 경찰 권력이 검사가 옆에서 야단 맞잖아요. 그 치안감 이런 사람들한테 야 영화 보면 빨리, 나오죠. 빨리 기소 이거 기소해. 네. 영화 보면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키웠는데 자 저는요 고민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 있어요. 과거에 검사 경찰이 네. 더 난동을 부리지 못했던 이유가
본인들의 문제를 갖고 있는 정보기관이 있었어요. 국정원에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위 검사나 비위 경찰이 함부로 예를 들었고요. 지금 뉴스타파에서 문제돼 갖고 특활비 문제, 네, 업추비 문제 뭐 이런 거 문제 제기했잖아요. 네. 그게 그 전에는 국정원이 다 쥐고 있었어요. 아하. 얘들이 특활비 갖고 뭘 하고 다니는지, 업추비 파악하고 갖고 무슨 있었다. 장난을 치고 다니는지, 네. 특활비 갖고 장난을 치는 건 아닌지, 자기들끼리 검찰 내에서 하나의 조직처럼 막 조직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것을 견제하고 있었던 게 국정원 국내 정보팀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과도기예요. 그래서 검찰 권력이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예. 되는 상황도 오죽하면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예요. 사찰은 하지 오죽하면. 못하되 예. 사정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그 기능을 국정원이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못 쓰지. 사찰이라고 욕을 먹을까 봐. 그렇지. 그럴 정도로 지금 견제받지 않는 네. 무소불위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예. 똑똑히 눈을 확인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검찰이 지금 기우는 석양의 마지막 그 걸려 있는 해다. 이럴 때 예. 우리가 멋진 얘기 하잖아요. 석양에 지는 해가 뜨거우면 얼마나 뜨겁겠냐. 오늘은 뭐 정봉주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영화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냥 길거리 철학이에요. 길거리 철학이다. 역시 봉도사의 느낌이 계속 나고 있는데 자, 이 컷오프라고 불렸지만 컷오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게 자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선에 가서 예. 이 전국 순회할 때 어떤 주장, 어떤 메시지 내실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계속 전략. 탄핵입니다. 탄핵 얘기. 예, 탄핵 얘기라고 역할 분담론을 할 거예요. 현역 의원들은 바빠요. 상임위 활동해야 되고 정책 활동해야 되고 본회 활동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원외위원장들하고 소통을 잘 못합니다. 원외위원장들하고도 소통 못하고 당원과 국민들하고 소통할 시간이 없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프리하잖아요. 프리. 업무가 없잖아요. 국회 내에. 네. 그러면 당원들과 소통을 제일 잘하는 아. 최고위원이 될 겁니다. 항상 당원전에 와 계시겠네요, 이제 그러면. 당원전에 아니죠. 가서 만나고. 아니죠. 그냥 저는 전화번호도 공개돼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정봉주 전화번호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전화도 받잖아요. 받죠, 다 받죠. 바쁠 때는 전화 문자로 주세요 그래. 다 받아요. 새벽 2시에 술 드시다가 네. 친구들한테 가오다시 일본말 많이 나와요. 자랑하고 싶어갖고 전화하는 분들 있어요. 그 전화했고 형 그래요. 처음 보는 분인데. 봉주 형. 이렇게. 봉주 형 그래서 예예 그럼 나 친구들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예예 그럼 말씀 다 받아주고 건강 안 좋으니까 그게 돼요? 그러면 건강 안 좋으니까 적당히 들고 들어가세요. 건강 챙기기도 하고. 예 그러면 형 고마워 다음에 또 할게 속으로 다음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프리하게 다 전화도 받아주고. 아주 급할 때 아니고는 다 받아요. 문자 단문도 보내세요? 오히려 문자는 잘 못 보내요. 문자는 오히려 예. 너무 많이 오니까. 예. 그러고. 문자는 잘 못 보는데 가급적 네. 시간 되면 네. 카페에서 누구 기다리거나 그럴 때 답을 보내요. 네 감사합니다 했고 네,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했고 막 따붙이게 하고. 그래도 좀 보고 있다는 거죠. 예 보고 있죠 다. 그래서 이거 지금 문자 보시면 예, 계속 와요? 계속 오는데 아직도 예. 확인 못한 문자가 13,000건 정도. 현재는 11,845건. 그럴 정도로. 예. 그러면은 이제 최고위원 되시면 저는 최고위원 되면 소통을 하겠다. 소통. 그중 의원들끼리 바빠고 의원들끼리도 식사를 잘 못해요. 그렇더라고요. 예, 보면은 뭐 의원들끼리 나중에 임기 끝날 때 봐도 예. 누구 의원하고는 밥도 한 번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3, 얘기도 3, 하고. 5 의원님들하고 예. 식사도 좀 할 건데 어. 제가 방에 찾아와서 방에서 도시락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친분 있는 의원들 2-3명 몰랐고 도시락 한번 사세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표님한테 직접 하기가 그 의원들도 대표님을 자주 못 만나니까. 그렇죠. 그럼 당 지도부에 하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좀 듣고 싶어요. 예. 그거 괜찮네요. 제가 할 역할이 많다니까요. 야. 이 최고위원이 되면은 그 동안에 우리가 봤던 최고위원들 그 모습 예. 그런 모습과도 다른 역할 분담해서 정말 다른 당원들과 소통하고 기본적으로 또 그 삶의 권위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편히 다가와요. 편이다가 예. 길거리 다니시면서도 많이 아는 체 하시죠? 그럼요. 예? 이번에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또 돌았는데 예.
그 전에 이제 조금 바뀐 게 이런 거예요. 예. 그 전에 정봉주다 이러면서 좀 예. 편의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컷오프 많이 당하고 이번에 공천권 뺏기고 그러니까 짠한가 봐요. 그렇죠. 엄청나게 존중을 하면서 아는 척을 해요. 예.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 안쓰럽고 예.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번에 좀 잘해봐라. 그래서 예. 열심히 잘해서 정말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고 예. 이재명 대표도 이런 좀 수사의 고통에서 좀 빠져나오고 그런 상황을 좀 잘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BBK 다스 때 이제 싸웠다가 제가 감옥 간 결국 이제 이명박을 보냈잖아요. 뭐 17년을 받은지 22년 받은지 모르겠지만 정봉주는 한번 물면 끝까지 간다 이런 믿음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꽉 이제 물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때 이명박하고 싸울 때보다 훨씬 낫죠. 그때 이렇게 시대 정신이 예. 윤석열 탄핵이고 정권 끝장이다라고 하는 정도에 없었어요. 지금 박근혜 때부터 네. 탄핵할 때보다 더 높습니다. 다만 예.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게 일상을 포기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서명을 하는 거예요. 이 온라인 서명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네.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아하. 온라인 서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부정하고 싶으니까 뭐 나경원 의원도 뭐 한마디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강성지 지층만 본다. 부정하는 거죠 그게. 아하. 그건 뭐 가로 열고 난 두렵다. 두려움의 표현이죠. 그래서 실제로 최고위원이 되면 예. 당 지도부로서의 역할도 많겠지만 국힘과 또 물밑 접촉도 해줘야 돼요. 그렇죠. 8명이 필요해요. 동지. 한동지. 한동지. 한동지 술을 안 드시지 않습니까? 나도 술을 안 먹소. 차 한잔 합시다. 카모마일. 뭐 차담으로. 차담으로. 그리고 지도부 내에서 예. 또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전략 사이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의원들하고도 네. 식사하면서 소통하고 저녁에 제가 우리 집사람 이제 건강 때문에 네. 같이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집사람 내 재판 받으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집사람이 이제 암이 걸렸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치료 중인데 네. 그래도 저녁에 의원들 만나면 숫자 속에 끝까지 남아 있어요. 술을 안 먹고 남아 있는 것도 큰 즐거움이에요. 그래요? 그분들 얘기 다 들어주고 그다음 이제 뭐 가끔 또 제 얘기하고 제가 숫자 속에 앉으면 의외로 얘기를 안 합니다. 좀 듣는 편이에요. 그래요. 예, 전혀 방송에서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술자석 가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듣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예. 자기들이 술이 취하니까 저도 술을 마신 줄 알아. 그 집에 갈 때 내가 운전한다 그러면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의원들 그리고 또 의원들끼리 요즘 그런 얘기가 제일 고통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입법 공무원이 되었다. 공무원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네. 정치는 동지고 정치는 패거리예요. 그럼 의원들끼리 모여서 3-4 모여서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공무원처럼 출근했다가 퇴근해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냥 6시 되면 땡 하면 퇴근하고. 네네. 그게 또 달라진 정치 문화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걸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권 못 합니다. 모여서 예. 동지적 결의를 수시로 해야 돼요. 그럼 이 친구가 만약 무슨 억울한 일로 감옥을 가게 되면 네. 같이 가겠다는 의지로 싸우잖아요. 그렇네요. 민주당의 전투력이 떨어진 것은 똘똘 뭉쳐야 저녁에 모여서 술 한 잔 같이 안 하고 점심에 식사 같이 안 하는 것 때문에 민주당의 전투력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서로 모여 있으면 의지가 되거든요. 그럼 전투력이 팍 올라가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있어도 전투력이 살아나지만 모여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거를 당의 정치 문화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 들어보니까 끈끈한 연대 의식, 중요하죠. 또 동질감도 느끼고 그런 시간을 계속 마련하겠다. 괜히 한동훈 동지 그러니까 한동훈도 친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막 탄핵을 위한 대의에 함께 갑시다. 예? 모임에 오는 거 아니에요? 동진자에 같이 와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제가 당원들이나 이런 원외 좀 어려운 분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이유가 제가 정치 시작한 지가 40년이 됐는데 원내가 배칠당이 4년밖에 안 돼요. 그럼 원외가 36년이야. 근데 3-4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원외가 36년인데 원외 생활이 일제 강점기보다 깁니다. 그래서 원외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아요.
그리고 원내 있는 사람 심정도 알죠. 해봤으니까. 그래서 둘을 교량 역할을 하면서 네. 당이 끈끈하게 뭉쳐서 아. 결속력을 좀 폭발시켜야 되겠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최고위원 만약에 되시면 예. 하실 일이 많고 예. 또 필요한 일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시간. 제가 네. 사석에서 만나면 네. 옛날에 이제 그 축구도 하고 복싱도 하고 그래갖고 왠지 큰형처럼 딱 믿음이 가요. 보디가드 느낌도 나고. 우리 그런 느낌이 나요. 보드가든 그리고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뭐 예. 시비 붙을 일은 없죠. 시비 붙으면 눈빛으로 딱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예. 힘이 나고 이런 힘을 모여야지. 네. 어디에서 무슨 힘이 모일지 모릅니다. 어느 구름에 비 내릴지 몰라요. 이런 힘 모아서 예. 정권 탈환해야 됩니다. 정권 탈환하지 못하면 우리는 국가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야 되는 네.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싸워야 돼요. 직무유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내년이면 지하철 무임승차거든요. 오래 살았어요. 근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꼭 그런 데 관심 갖고 있지 말고 살 만큼 살고 정치도 할 만큼 했잖아요. 예. 정치하면서 배지는 잠깐밖에 안 달았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은 오로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고 거기에 복무하는 게 정치인의 소명의식이다. 만약 정권을 되찾아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네. 우린 역사의 죄인이다. 아하. 이런 책임감이 이번 지도부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의원님의 오늘 이 방송 예. 이것만 딱 보면 어떤 지도부가 필요하고 예. 어떤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는지 뭐 단박에 정리가 됩니다. 내 인생 스펙에 배지 하나 더 달고 스펙 하나 더 쌓는 게 아니에요. 최고위원이라고. 철저히 용기를 보여야 되고 철저히 희생정신을 보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 대의라고 한다면 내 스펙은 없어지고 내가 정치인으로서 희생당할지언정 네. 정권을 다시 찾겠다는 용기를 보여주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네. 멋지게 빛나는 선진국으로서 빛나게 만들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정봉주 의원이 뭐 또 컷오프 이제 통과된 이후에 전국 예.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오늘 하신 말씀 예. 이 이제 골자로에서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또 예. 울림을 줄지 저희가 예. 지켜보도록 하고 윤광전님이 정봉주를 보면 엔돌핀이 솟아난다. 정봉주 화이팅 이런 말씀 예. 주고 계시고 김봉신님이 정봉주 의원님 최고위원 빨리 가세요라고 하셨고 뚜벅이님께서도 봉도사 화이팅 멜론님 멋지다 또 박수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 이렇게 응원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응원 댓글을 보내면서 동시에 슈퍼챗도 좀 쏴주세요, 여러분. 예. 왜냐하면 네. 서로 품앗이 하는 거예요. 서로 돕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 역시.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간다라고 하는 건 네. 용기를 보일 때 하는 거고 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아름 품앗이 하고 서로 도우면서 손잡고 네. 같이 가는 거예요. 역시 예. 이 봉도사님 슈퍼챗 빵빵 쏴주세요. 슈퍼챗 보내주시고 오마이TV 저 200만 향해 가고 있거든요. 예. 200만 지금 197만인데 예. 200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마이TV가 진보 진영의 맞습니다. 그냥 맏형으로서 예. 맞습니다.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이제 보내드려야 돼. 뒤에 예. 또 방송 대기한 예. 분들이 있기 때문에 1시간 넘게 예. 1시간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그랬어요? 뭐 예. 정봉주 의원께서 오시니까 많은 분이 좋아해 주고 계신데 끝으로 예. 못다한 말씀에 꼭 하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했는데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사명감입니다. 네. 정치인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이 지도부는 정권 탈환에 대한 사명감으로 모든 걸 불태워야 됩니다. 그 길에 네. 최고위원 5명 중에 네. 끝자락 5등이라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신다면 기꺼이 들어가서 자리에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시대 정신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데 과감히 불태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음에 또 예.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